2026년 3월 22일 국민의힘에서 대구광역시장 예비 후보자라고 해야 되겠죠. 현재 나와 있는 경선에 임할 사람들이 9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론조사가 지역 여론조사이기는 하지만 여론조사 1위였던 이진숙 후보자, 그리고 그 정치적 중량감에서 단연 1위인 주호영 후보자, 이 사람들을 컷오프 해버렸습니다. 컷오프 쇼를 해서 깜짝 이벤트를 해보자는 것인가. 그런데 중요한 대구광역시장 선거에서 이러한 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공천 관리를 하게 되면 선거 폭망한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나름대로 최강인 김부겸 씨를 미국에서 급히 불러왔다. 대구시장 출마할 거다. 이러고 있죠. 그러면은 22일에 이 컷오프, 여러 언론 기사를 보더라도 이거는 거의 기습적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그냥 기습적인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인 장동혁의 신뢰도 문제가 여기에 제기되는 겁니다. 그날의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부터 공관위원장 이정현이 대구 공천 심사 과정에서 탑3를 컷오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미 대구에서 반발이 심했었습니다. 아주 극심했죠. 이런 상황에 3월 22일 오전에 장동혁 대표가 대구로 갑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대구 국회의원 12명과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이때 신문 기사를 보면 장동혁 대표가 주호영 국회 부의장과 악수하는 사진도 실어 놓았고, 이 회의를 한 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여론조사 1위다. 아주 중요한 인물이다. 주호영 부의장은 누구냐 하면 지금 국회의원 6선에다가 국회 부의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국민의힘 전체에 있어서 의전 서열로 또 우리나라 전체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직접 대구로 와서 이렇게 그 문제를 풀고자 회의를 하고 했다. 그때의 사정이 어땠는지 기사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매일신문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들끓는 대구 민심에 국민의힘이 결국 백기를 들었다. 대구에서 얼마나 여기에 대한 그 분노라고 할까, 이런 것이 정말 그 폭발 직전까지 올라간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 기사 제목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서두에 이렇게 됩니다. 보수의 심장 대구 민심이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농단을 결국 멈춰 세웠다. 이 무렵에 그랬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거기서도 우리 대구광역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중앙에서 이렇게 후보자를 내리꽂은 적이 없다.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우리는 상향식 후보를 내겠다. 결국은 민주적인 절차로 후보자를 내겠다. 우리 스스로 뽑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각 스피커들도 그런 주장을 했죠. 이날의 이 뉴스와 함께 지역의 반응이 어떤가 하면은 대구는 보수의 텃밭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천을 하면 그 중앙당의 뜻에 맞춰서 거기에 표를 갖다 바치는 곳이 아니다. 역시 대구시장의 공천은 대구 시민이 하는 거다. 라는 교훈을 남긴 이번 사건이다. 장동혁 당대표가 와서 한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의미로 대구 시민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이런 교훈을 남기는 사건, 백기를 든 사건, 대구시장 공천농단을 끝낸 사건으로 보도가 된 겁니다. 그렇게 다들 인식을 한 것이고, 그래서 대구시는 지난 30년간 이어온 가치를 지켜냈다. 이날 주호영 국회 부의장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의미 있다. 대구시의 이 가치, 이거를 지켜내고 당대표가 이걸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래놓고 자기가 한 말을 뒤집는, 모르는 채 혹은 다른 말이었다고 하는 소위 정치인으로서 최악이다 하는 시건이 시작이 됩니다. 타임라인을 한번 봅시다. 3월 22일 오전에 장동혁 당대표가 대구에 와서 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과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농단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겁니다. 다 내 책임이다. 그러니 대구 시민의 뜻대로 공정한 경선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나오는 말로는 8인, 지금 9인이죠. 그것을 4인으로 줄이고 2인으로 줄이고 그래서 최종 1인을 뽑는 이런 정상적인 경선을 하고, 이 경선 과정에서 방송사에서 공개 토론도 하고 또 합동 연설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매번의 행사마다 이것이 홍보가 되고 소위 말하는 축제가 되고 하면서 시민의 컨센서스가 도출될 수 있도록 이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을 때 최종 1인이 나오면 모든 것이 수렴이 됩니다. 나는 억울해하고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고 수렴이 됩니다. 이렇게 더 나은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을 가려가는 과정을 거쳐서 후보를 선출하는, 이걸 약속을 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그날 오후에 장동혁 대표는 국회의원총회에 참석을 했고, 그 의원총회에 참석한 그 이후 시간에 장동혁과 이정현이 20분간 통화를 합니다. 이 통화에서 이정현이 주호영 컷오프를 이야기했고, 장동혁은 반대하지 않았다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하지 않은 것은 이정현에게
핸들을 넘겨준 것이죠. 당신 뜻대로 하라. 결국은 둘이 담합한 거다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화를 하고 나서 이정현은 3월 22일 오후 7시 기자회견을 잡았습니다. 바로 같은 날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정현은 이진숙, 주호영, 김한구 후보자를 컷오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러한 의결을 하는 과정이 민주적 의결이 아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도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확실히 그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기습 컷오프를 하고 그러니까 후보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문이 나오고 또 인터뷰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상적인 국민의힘의 그 절차에 따라서 그러면 최고위를 거친다든지 하는 재심을 하고 하는 그 정상 재심 이전에 좀 조정을 하든지 당대표의 약속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최고위에 회부하지 않겠다는 뉴스가 먼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글부글 끓는 상태가 됐는데 이때보다 더 심해진 것이죠. 당대표가 와서 우롱한 것이죠. 와서 싹 웃으면서 사과까지 하면서 이래놓고 당일에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것도 컷오프.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다음 날인 3월 23일 오후에 장동혁 대표가 이정현이 옳다 하는 방송에서 그 말을 한 겁니다.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입장이다. 자기는 존중한다. 하루 만에 사람이 달라진 것 같죠. 근데 자기가 그 존중하는 것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거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서로 희생할 때다. 이 방송화면 참조하십시오. 방송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서로 희생할 때다. 말은 좋은데 칼은 장동혁, 이정현이 들고 있고 목이 베이는 것은 대구시장에 나온 이 사람들이죠. 상대방 목을 쳐놓고서는 서로 희생하는 겁니까? 그냥 너희들 조용히 죽어.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죽는 건 이쪽인데 죽이는 입장에서 서로 희생한다고 말을 하는 게 장동혁의 화법이다. 이렇게 지금에 와서 이런 일들이 밝혀지니까 적어도 3월 22일까지는 장동혁은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다. 이정현이 장동혁의 말을 안 듣고 독자적으로 저렇게 한 거다. 이정현이 내가 책임 다지겠다 그러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장동혁은 거짓말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대구 가서 이 말하고 서울 가서 이 말하고 서울에 앉아서 다음 날에 이 말하고 이런 사람인 것이죠. 자,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이정현이 내가 다 책임진다고 하는데 만일 장군이 전투 개시 명령을 해놓고서 거기서 이등병이 내가 책임 다지겠다고 하면 되는 겁니까? 책임은 권한이 있어야 지는 것이죠. 이정현이 책임 다 지겠다고 말을 해도 이 사람은 권한도 없습니다.
책임은 본인이 사과할 때 책임지겠다고 말한 장동혁이 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정현이 왜 책임이 없다고 하는가? 그걸 보면서 이야기해 봅시다. 이거는 국민의힘의 그 위계질서,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뭐 간단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최고 책임자는 장동혁입니다. 장동혁의 좌우에 바짝 붙어있는 사람들이 최고위원회, 김민수, 조강한, 김재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동혁이 자기의 손으로, 왼손 오른손으로 쓰는 사람들이 이 밑에 있습니다. 좀 늘어난 팔로 쓰는 사람은 이제 원내대표 쪽으로 가죠. 직접 부하 직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직접 연결된 것은 정책위 의장 정점식, 사무총장 정희용, 홍보본부장 서지영, 비서실장 박춘태, 특보단장 김대식이 있고, 이 밑에 특보 중에 조청래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 내에 있는 조직이고, 요새는 국회 안에 당대표가 와서 사무실 쓰고 있죠. 어떻든 국회에 원내대표 송원석이 있습니다. 송원석의 비서실장 박수민이 있고, 송원석 밑에 수석 부대표가 유상범, 김은혜. 이 김은혜 국민적 원성이 높죠. 바이든 날림은 하면서 국민들 입을 틀어막고 입단속하는데 앞잡이를 했던 여자입니다. 여기에 부대표단에 조지연 등등이 있고, 또 송원석 밑에 수석 부대변이 있는데, 이들이 부대변인들이 이번 선거전국에 상당히 설치고 있죠. 부대변인으로 최은석이 있고 곽규택, 최수진이 있습니다. 이 붉은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부분이 바로 국민의힘 지도부, 그 핵심 조직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늘 보고 언론에서 보는 공관위원장 이정현 그러는데, 이정현이 누굴까? 법적 지위가 어디에 있을까? 이거는 임시조직입니다. 이거는 상시조직이고, 지금 필요해서 하나 더 설치한 것이죠. 누가 설치했습니까? 국민의힘 지도부가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위에 있는 지휘권자입니까? 장동혁입니다. 이 임시조직을 보면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사실은 이게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죠. 왜 구분을 하느냐? 서울에 중앙당 공관위가 있고 각 지방에 지방 공관위가 있습니다. 뭐 경북도당, 부산시당, 대구시당 이런 공관위들이 쭉 있습니다. 충북도당 이렇게. 그래서 이게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광역단체장이라든지 이런 중앙당에서 처리하는 공천관리가 있고, 나머지는 광역의원 이하는 민주당은 지역위원회라고 그러죠. 지역위원회, 국민의힘 같으면 이런 지역당에서 당의 공관위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장동혁 대표가 당원 당규를 갑자기 바꿔버립니다. 중앙당에서 다 할 수 있다. 중앙공관위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거 대폭 집어넣었죠. 가산점, 감산점 마음대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민의힘 지역당에서 할 것들이 대폭 줄어든 것이 인구 50만이 넘는다는 이유로 뺏어가고 광역 비례도 뺏어가고 또 그 이외에 그 비례도 자기네가 무슨 뭐를 만들어서 청년단을 만들어서 뺏어가고 해서 그냥 시키는 것만 점단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관위의 상하 관계는 이렇게 돼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정현이 다 잡아쥐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사퇴쇼 하면서 장동혁이 당신 맘대로 해 이랬다면서요. 전권을 줬다 이러면서. 국민의힘에서 임시조직을 운영할 때는 여기서 전권을 줘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원래 국민의힘에서 당원 당규 세칙에 따라서 모든 것이 쉽게 말해서 영수증 제출하고 도장 받고 그 장부 제출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지휘 통제 밑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정현 밑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부위원장이 정희용입니다. 정희용 앞에서 봤죠? 장동혁의 사무총장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당 공관위원이 있는데 곽규택과 김영익이 있습니다. 곽규택 여기 있습니다. 원내대표 송원석 밑에 있는 수석 부대변인이 곽규택입니다. 원내대표는 장동혁 밑에 있습니다. 체계상. 이 김영희 중앙당 위원은 물의를 일으킨 인물이죠. 이번에 이 공관위원으로 나오면서 장동혁 대표하고 서로 말 맞춰가면서 이제 이번 선거에서 이번 대구에서 문제 일으켰던 바로 다선 의원, 중진 이런 사람들을 청년이 들여밟고 가야 된다. 차근차근 밟고 가야 된다고 했더니 장동혁 대표가 그 말 참 옳다고 하면서 이제 이 공관위원회를 들여밟고 위원회로 합시다. 이게 국민의힘 공보국에서 낸 문서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방송도 이미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앙당 공관위원을 보면 국회의원으로 서지영, 최수진이 있습니다. 서지영이 누구냐? 장동혁의 홍보본부장입니다. 최수진은 원내대표 송원석의 수석 부대변인입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 윤용근 당협위원장이 있는데 성남중원의 당협위원장 얼마 전만 해도 탄핵 반대, 윤석열 무죄, 물론 뭐 시위야 다 참가하고 아주 열혈이었죠. 인기 있는. 아마 시위 현장에서 이 사람 많이 봤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그 다음에 김보람. 김보람이 누구냐. 요 전에 그러니까 김영익이 들어오기 전에 황수림이 위원회에 있었죠. 황수림이 바로 이재명 선거법 재판 변호사였다. 그래서 자진 사퇴했고 이 김보람은 이재명 대선 캠프의 무슨 위원장인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불러온 사람들이 이재명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 둘이 있었죠. 이 사람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다음에 송서율이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총리 한덕수. 그 한덕수 총리실에서 청년 무슨 위원회 해갖고 예산을 엄청나게 줬죠. 이 청년위원회 파고들면 아마 이거
수사할 만한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거의 공산국가의 정치국원 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보고 거기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하나 이동건. 이동건은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이죠. 자, 이런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이정현이 내가 전권을 가지고 있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 하는 거는 페이크죠. 실제로 장동혁의 심부름꾼이고 장동혁이 저지르는 일을 내가 하는 거다. 그저 최악의 경우에 저 밑에 말단 하나 자르면 된다. 임시조직 하나 날아가면 된다. 이렇게 유권자를 기만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국민의힘 조직과 원내 조직 포함해서 그리고 임시조직인 공천관리위원회 중앙과 지방 이렇게 봤을 때 관계가 그렇다는 거는 살펴봤고 결국은 이번에 공천을 한다고 하는 거는 이런 위계질서가 이렇습니다. 저 위에 장동혁 대표가 있고 그 아래 이렇게 차곡차곡 해서 이정현 그 다음에 그 지방의 공관위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출마하는 공천 심사를 신청한 사람들은 이 조직, 중앙당 조직 하부에서 심사를 받거나 중앙당의 밑에 있는 지방 조직의 하부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승패는 이들이 몽땅 책임을 지는 거죠. 임시조직인 공관위원회는 공천 관리를 하는데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 거지만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는 당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죠. 당 중앙조직이 장동혁이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그거는 분명하죠. 그런데 이들이 이번 선거에서 결국은 자기 사람을 선거에 넣기 위해서 공천 관리를 비틀고 있다. 공정하지 않게 하고 있다고 보이는 면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니 공천 관리가 펑크가 나고 그 절차에 있어서 어느 특정인을 위한 관리처럼 된 곳이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삭발하고 단식하고 사법적인 구제책을 찾고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장동혁 대표의 최고위원회 보면 최고위원 김재원 위원은 경북도지사 예비후보자 나와 있죠. 거기 컷오프하면서 바로 2명 남겼는데 김재원 생존했습니다. 김재원, 이철우. 그 다음에 조광한 위원. 이 남양주 8인 소주 모임으로도 아주 널리 요번에 이름을 알린 이번 사건, 요것과 관련된 사건에서 이 사람이 서울시장을 플랜 B가 있다. 이런 소리 하더니 경기도지사 나간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가 모집만 하면 나간다. 뭐 지금쯤 또 내부적으로는 결정했을지도 모르죠. 장동혁의 특보단장 김대식, 장동혁의 특보, 그 속에 조청래가 있는데 창원도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창원시장 후보가 많이 나왔는데
컷오프 해버렸죠. 거기 3명 남았는데 그 생존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특보 조청래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박수민, 이 사람이 조광하는 오세훈의 플랜 B다 이랬는데 얼마 전에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사실은 내가 플랜 A다. 작년 말부터 내가 서울시장 나가기로 돼 있었다 이런 인터뷰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원내대표 송원석의 비서실장입니다. 여기에 유상범인이 여기 관련된 사람들 다 달려있죠. 그 뉴스 참조하십시오. 그 다음에 원내대표 송원석 밑에 지금 수석 부대변인이 있다고 했는데 최은석 대구시장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진숙, 주호영 후보자 컷오프하고 이 사람을 밀 거다 하는 이야기가 파다한데 봐야 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위로 최종으로 올라가면서 살아남는 건 다 자기 내부인들이더라. 이 특보 조청래 이 사람은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출신인데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하면 또 국민의힘의 그 부끄러운 사건들은 다 여기서 일어나죠. 최근에 부원장 중에 한 명인 장해찬 부원장이 한 명입니까? 장해찬 부원장이 노인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적을 받으니까 오히려 더 당당하게 늙은이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늙은이들이 제정신이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예를 짓밟는 그런 사람이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 거기 부원장이다. 이 정당이라는 곳이 도대체 얼마나 시궁창이냐 그걸 보여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 속에서 이런 타임라인을 보면 서로 거짓말을 하면서 미리 짜놓고 연기를 하고 감히 아니 선거 전국에 유권자를 이렇게 우롱을 하고 좀 특이하죠. 뭐 죽으려면 곱게 죽으면 될 텐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이번 선거의 승리와 패배 그 모든 열매와 혹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장동혁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정당의 이 지도부에서 지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는 국민의힘이라는 당 전체가 책임을 지게 되겠죠. 일반 당원들은 관계없습니다. 당이 망하든 흥하든 사실은 그렇죠. 자리도 하나 없고 하면은. 그래서 이곳에서 지금과 같은 대구 광역시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식민화하려고 한 그걸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 결과 선거에서 패배를 한다고 하면 책임은 국민의힘의 책임이고 그 과정에 이러한 거의 준범죄 행위에 협력을 한 이정현은 이정현대로 책임을 자기 몫을 져야 하겠죠. 여기 있는 사람들도 저마다 자기 위치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주호영 후보자가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더구나 이렇게 기만당한다는 게 있을 수 있냐. 이 정당의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현역으로는 장동혁이지만 이렇게 당할 수 있느냐. 그리고 대구 시민이 이렇게 기망당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30년 가치가 짓밟힌 거에 대해서 참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이때 3월 22일에 민주적 의결을 못한 이유가 공관위원들 중에 주호영 후보자가 이거 그냥 머리 숙이고 승복하지 않을 거다. 이 무소속 나올 거다 탈당하고 그리고 법적으로 다툴 거다. 이렇게 반대를 했다는 게 보도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부 측에서 믿는 건 뭐냐 하면 주호영이 항의하고 탈당해서 무소속 나가면 표가 세수로 갈라질 거 아니냐. 김부겸 자기들이 내세운 후보 그리고 주호영 이렇게 세수로 갈라질 거 아니냐. 그래서 선거 패배하면 책임은 주호영 때문이라고 주호영 욕먹으면 되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컷오프 하면서 이정현이나 당 지도부에서 주호영 후보자를 무시하는 것은 인기 없다. 주호영은 나가면은 이진숙한테 진다. 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고 이제 이진숙, 주호영, 김한구 다 컷오프 됐으니까 그러면 그 말을 한번 어느 것이 옳은지 되짚어 봅시다. 자, 주호영 후보가 나오면 표가 세수로 갈라져서 그래서 패배할 것이다. 그러니 주호영이 그 패배 책임져라 했는데 만일 주호영이 인기가 없어서 자기네가 내세운 후보보다 표를 형편없이 못 받는다면 그러면 책임을 어떻게 패배자인 자기 후보가 아니고 주호영 책임을 묻습니까? 그리고 주호영 표가 없다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호영 표가 있다는 것이죠. 주호영 표가 있기 때문에 아까운 거 아닙니까? 자기네가 다 가져가면 되지. 국민의힘 후보가 아닌 거죠. 사실 최은석 후보자는 제일 처음부터 멈칫한 것이 초선입니다. 대구의 지지도가 말할 수 없이 낮습니다. 거기다가 자수성가해서 회사를 키워서 사주가 된, 그러니까 그런 그 CJ이고 어디고 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지금 보면 마치 공기업 사장처럼 그냥 사장 자리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이번에 초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초선은 어떤 국회의원인가? 지금까지 2년 했죠. 2년 정도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대통령이 비상계엄 준비하고 그래서 용산 가서 대접받고 그렇죠. 비상계엄 준비하는 과정 중에 한 팀이 됐던 국민의힘 전체를 한번 두고 봅시다. 그 다음에 비상계엄을 하고 나서 그게 실패하고 나서 탄핵 과정에서 탄핵 항의하고 그냥 이러다 만 사람들이 지금 초선입니다. 정치적인 경험이나 학습이나 역량이 키워진 기회가 그럴 기회 자체가 없었던 다른 때보다도 그러니까 초등학교 막 입학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져가지고 집에 갇혀 있어서 학교 못 가고 그냥 한 학기 끝낸 그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이걸 국회의원 중에 신인이요, 인생으로 치면 청년이요, 그래서 초선이 좋다고 하는 것은 당치 않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나오고 주호영 후보자가 나오면 표를 못 받겠죠? 지금 그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신 때문에 김부겸 무서우니까 나오지 마. 아예 자기네 후보를 그러면 가장 센 사람으로 내든가. 이미 자기네 후보 내기에는 컷오프에서 끝났죠. 그 다음에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봅시다. 국민의힘에서 어떤 후보를 냈다. 대구 시민을 이렇게 속이고 대구 시민과 싸우면서. 근데 그 국민의힘이 어떤 정당이냐? 지지율 20%입니다. 서울에서 17%입니다. 거기다가 자기네가 직전에 여당이었다고 하지만 그 대통령이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키고 무기징역,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장동혁 대표가 그 감옥에 있는 전직 대통령을 비호하면서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죄라고 하는 건 잘못이다. 탄핵은 잘못된 거다. 비상계엄은 정당한 거였다. 그때가 안 좋고 그 수단이 안 좋았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감옥에 있는 전직 대통령을 주군으로 모시고 있는 지지율 20%짜리 정당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보면 시건을 일삼는 유권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정당입니다. 이 정당하고 주호영 의원 국회의원 6선입니다. 국회 부의장 출신입니다. 거기서 무소속 나와서 표 가져갈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그만큼 표가 있는 후보자인데 이 사람하고 둘 중에 지금 같은 짓을 하고 대구를 속이고 이렇게 둘이서 킬킬거리면서 이렇게 했을 때 누가 잘못한 겁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희생하라고 했는데 희생이 아니라 누가 지나간 일을 철회하고 잘못됐다고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이진숙 주호영 표를 합하면 대구에서 50% 넘겠죠. 거기에 대구에 민심이 있고 대구에 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장동혁이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 기관차, 여기서 이번에 한 일이 무엇이냐? 235만 대구 광역 시민을 짓밟은 겁니다. 이렇게 와서 사과쇼까지 하면서 약속을 해놓고는 전화로 쏙닥거려서 컷오프를 하고 뒤집어 엎고 습격을 해놓고는 그 말이 맞아라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뿐 아니라 국민의힘 국회의원, 대구에 있는 국회의원 12명하고 연석회의를 했죠. 그리고 뒤집어 엎었죠. 이렇게. 대구시 국회의원 12명을 장동혁이 그냥 배지 뗀 겁니다. 눈속임해서. 그럴 권한이 없죠. 그런 셈 아닙니까? 그뿐 아니라 국민의힘 대구시당이라는 당 조직, 이거 계급장을 떼버린 겁니다. 당대표 권한이 막강하죠. 그런데 이래서 될 것인가? 지금 국민의힘이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이
3월 23일 이 최고위원회에서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정책 모토는 분명하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성장이다. 여러분 이 말 듣고 저 사람 지금 술이 덜 깼나? 저게 무슨 소리야 하겠죠. 이번 지방선거의 국민의힘 정책 모토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성장이랍니다. 자기들이 여당입니까? 스스로 여당이라고 완전히 착각 정도가 아니고 늘 이런 잘못된 상태에서 모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전혀 현실과 맞지 않다. 그런데 정책위 의장이 한 이 말이 이번에 일시적인 말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게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뭐라고 합니까? 기업을 세워보고 돈을 투자해보고 사람을 고용해본 사람으로 뽑아야 된다고 몇 번이나 밝혔습니다. 자기들끼리는 잘 맞죠? 논리가 맞죠? 이거 크게 잘못 알고 있다. 너무 충격이 커서 아직도 여당이고 장동혁이 대통령인 줄 아는 것인가? 그렇게도 보입니다. 이렇게 잘못 보는 우리 전 국민이 빨간색이라고 보는 것을 파란색으로 보는 집단이 이들이다. 그게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이 235만 대구 광역시민을 짓밟았다. 이거는 이제 당대표가 직접 나와서 사과쇼까지 하면서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이제 쏟아진 물입니다. 되돌릴 수 없죠. 대구를 보수의 성지라고 하는데 대구 시민들이 야금야금 속은 게 뭐냐면 새는 두 날개로 난다. 보수가 아닌 정파, 정당도 포용하자. 그거 프락치입니다. 새는 두 날개로 나는데 그 두 날개가 짝짝이면 안 됩니다. 한쪽은 참새 날개고 한쪽은 비둘기 날개, 양날개로 날면 되겠습니까? 동일해야지. 그리고 대구는 광주와 다르다 그러는데 그것도 프락치들의 속삭임입니다. 광주가 언제 평양 사람 뽑는 거 봤습니까? 광주는 광주 신념에 따라서 민주화 동지, 민주화 이념에 투철한 사람을 줄곧 뽑았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지지로. 다른 쪽으로 표 하나 주지 않고. 대구는 보수의 성지입니다. 대구도 이제 능력을 보여야 하겠죠. 보수가 아니면, 정통 보수가 아니면 한 표도 주지 않는다.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능력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대구는 이제 이런 정신 나간 국민의힘이 아니고 정신 나갔다는 의미의 국민의힘을 반대하는 반국민의힘 독자 보수로 가야 하겠다. 그러면 정통 보수이면서 대구 시민의 후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무소속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로 일치단결해서 대구 시민의 뜻을 이제는 내 손으로 관철시켜야 하겠다. 당대표를 믿었는데 그래서 이 대구 시민이 30년 이어온 가치를 지켜냈다 하면서 당대표가 역시 우리 말을 들어줬구나. 국민의힘을 지지해 주자고 했던 그 마음을 이렇게 배신해버렸는데
진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TK 공천관리위원회 독자적으로 다시 하자. 서울에서도 나오고 있죠. 이들이 이러니까 능력이 없고 그리고 뭔가 환각에 취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매번 최악의 선택을 하고 보통 질서 있는 사회에서 어길 수 없는 상식의 선을 그냥 넘어버린다. 그랬는데 이제야말로 대구 독자적인 공천관리위원회 아니면 대구 경북의 공천관리위원회를 설치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그럴 마음이 보이지 않죠. 그렇다면은 유권자의 힘이 뭡니까? 투표로 대구 시민이 원하는 후보를 뽑는, 원래 투표가 그런 것이죠. 이들이 중간에 끼어서는 단지 선거를 하는데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는 것인데 아예 권력 행사를 하고 있는 이런 잘못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대구 광역시민은 현재 장동혁이 이끄는 이 국민의힘 기관차, 이정현이 공관위원장으로 있는 이 국민의힘하고는 따로 간다. 이런 결정을 하고 승리합시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